요 뒤에 창을 열어놓은 이유가 또 지인한테 연락을 또 주말에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님이 최근에 평생 모으신 노후 자금 1억을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매수를 했는데 현재 손실이 마이너스 35%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거래량과 이 엄청난 거래 대금. 지난번 영상에서 이미 다뤘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사실 제가 직접 들은 사람은 없었는데, 이거를 샀다고 이제 거래하는 사람을 들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아주 많은 분들이 특히나 님 같은 경우는 평생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거의 처음으로 주식이라는 거를 손댄 게 이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하필이면 이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 레버리지는 일단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레버리지는 단기간 투자하는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변동폭이 커서 그렇습니다. 변동폭이 크면은 심리적으로도 이거를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예, 특히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등락폭을 이겨내기가 힘드세요. 저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를 코덱스 레버리지 하나만 한 8, 9년 정도, 뭐 한 3, 4개월 정도 보유하고 또 수익 실현하고 뭐 이런 정도로 투자를 해오고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장기간 투자를 하지 않고 당연하게, 그리고 수익 실현을 중간중간에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비중을 일단 많이 두면 안 돼요. 레버리지는 단기간에 수익 실현을 한번 해볼까라는 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못 물리면은, 이렇게 특히나 평생 모아놓은 1억 원이라는 돈을 물리면 이거는 굉장히 그냥 손실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뭐 5% 이하? 5%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준을 잡으면 5% 이하 정도로 운용을 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이 100% 이렇게 몰빵을 하면, 뭐 어떤 종목이든 몰빵하면 굉장히 힘들게 되는 상황들이 항상 벌어지는데, 특히 이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분이 1억을 투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억을 투자한 거잖아요. 50% 대출, 100% 원금의 100%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셈이 되니까 2억을 투자한 건데, 이러면 견디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뭐 언젠가는 다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레버리지 특성상 좀 한번 떨어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 뭐 당연하죠. 왜냐면 내가 10,000원을 투자한 거랑 20,000원을 투자한 거랑 당연히 하락폭도 크고, 금액이 크잖아요. 일단 하락 금액이 크고, 그럼 당연히 그 올라가는데 그 상승하는 폭도 당연히 커야 되니까, 뭐 그거는 비례하기 때문에, 투자금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일단 심리적으로 레버리지 자체가, 지수는 5% 떨어지는데 레버리지는 10% 떨어지잖아요. 물론 반대로 상승할 때는 거꾸로 2배로 상승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 레버리지가 힘든 점이 떨어질 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2배로 떨어지니까. 오늘 주식시장이 10% 떨어졌습니다, 이런 뉴스를 듣는 것과 20% 떨어졌습니다, 이런 뉴스를 듣는 게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뭐 워낙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제 주변은 아니고 뉴스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이렇게 투자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비중을 이렇게 많이 둔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고, 교과서적인 얘기로 너무 많은 갑작스러운 수익률을 찾다 보면은 항상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무리한 선택은 거의 대부분이 손실 나는 걸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제발 좀 무리하게 욕심을 많이 내서 수익을 한 번에 큰 수익을 얻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정말 반드시 손실이 나니까, 또 혹시라도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변액보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에 종신보험에 가입하려고 소개를 받아서 보험회사 FP를 만났어요. 뭐 순조롭게 종신보험 설명이 끝나게 됐을 때 그 FP가 이런 얘기를 시작했죠. 정말 최고의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변액 유니버셜 연금보험. 그때 2005년도에는
처음 그 97년, 98년도에 주식을 한번 해보고 나서부터 그때 이후로는 주식을 전혀 손대지 않고 있었고 펀드도 없었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를 전혀 해보지 않고 그냥 월급 모아서 저축 일부 하고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변액 유니버셜 연금보험, 뭐 일단 유니버셜이란 단어도 멋있고 연금보험, 연금이란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죠. 보험도 되고 연금도 되고 이걸로 노후 준비까지. 그리고 이 상품은 특별하게 최고의 전문가들이 따로 모아서 투자를 하고 운용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많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일단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고, 연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최고의 전문가가 운용을 해주고 투자를 해준다면 되게 수익률을 높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보험도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그때 당시에 저는 보험도 하나도 없었고 해서 그래, 보험도 되고 연금도 되고 가입하자. 그래서 가입을 했.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납입해야 되는. 제가 가입할 당시에 일단 기준은 이게 펀드로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1002포인트였어요. 사실 뭐 제가 그 주식을 안 하니까 주가 지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코스피는 뭐 그랬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2010년도까지 매달 보험료를 100만 원씩 납입을 잘 하고 있었어. 그리고 속으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니까 정말 잘 해주고 있을 거야 라고 믿었죠. 시간이 흘러 2010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주식을 조금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었고, 펀드 투자도 하고 있었고, ELS라는 것도 해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2008년도, 2009년 미국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것도 겪어낸 투자가 무엇인지, 수익도 조금은 내고 있었고, 조금은 이 투자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된 시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보험회사 그 FP가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꾸준히 안부 전화를 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물어봤어요. 변액연금보험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가입 당시에 코스피는 1200이었는데 그 FP에게 물어봤을 때 당시에 코스피는 1800 정도였었거든요. 2010년도. 자, 지수만 봐도 50%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최소한 50%는 올랐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니까. 제가 가입한 변액연금 수익률이 얼마죠? 물어봤더니 잠시만요 그러더니 확인하더니 3%라고 합니다. 2010년까지 6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수익률이 3%예요. 지수는 50% 올랐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 FP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상품이 원래는 이렇게 저렇게 장기 투자기 때문에 현재 3%지만 앞으로 수익률이 극대화될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중입니다. 분산 투자라 그렇습니다. 적립식이라 그렇습니다. 채권 비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어쩌고 저쩌고 별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종류별로. 그런데 저는 그 긴 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밖에 나지 않았죠. 이 사람도 설명을 못하는 상품을 나는 왜 가입을 했을까? 저는 말했어요. 해지하겠습니다. FP도 더 이상 붙잡지 않더군요. 자기도 이상했던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아는 사람이 하이브리드 연금보험이라는 거를 가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예전 기억이 떠올랐죠. 변액 유니버셜 그리고 하이브리드 뭔가 비슷해요. 어차피 연금보험이라는 단어는 똑같고.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알아차렸어요. 이거 이름만 바꾼 그 상품 그거구나. 자, 모든 보험 상품이 나쁘다? 이건 아니죠. 하지만 보험에는 사망, 질병, 상해 그것을 보호해준다는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하고 투자를 한 번에, 보험하고 연금을 한 번에, 보험하고 자산 관리를 한 번에 해준다? 이런 상품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상품 중에 이 모두를 한꺼번에 해주는 상품은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없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가입할 때는 전문가가 알아서 투자를 잘 해줄 겁니다 라고 하지만 그 전문가들의 실체라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은 펀드에 투자를 하는데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주식형, 채권형,
또는 혼합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펀드들이에요. 뭔가 특별한 상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상품도 아니고. 그런데 더 큰 문제, 가장 큰 문제, 그 위에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사업비, 이거는 가입하자마자 뛰어갑니다. 보험 관련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있어요. 뭐 약관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만 잘 모르는 내용들이죠, 당연히. 운용 보수라는 게 있고 1년에 한 번씩 가져가죠. 또 각종 펀드의 보수. 왜냐하면 이거는 판매자가 직접 운용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는 다른 펀드를 갖다가 가져와서 재판매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어떻게 따지면 2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각종 수수료들이 붙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다 합쳐서 따지면 거의 비용 때문에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상품 보면 딱 아시지 않나요? 주가 지수는 50% 상승을 했어요. 제가 지수 추정하는 펀드를 가입했다면 제 수익률은 50%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품을 가입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3%밖에 나지 않았던 거예요. 각종 비용들을 제외하고 나서 수수료 비용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지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해지 수수료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해지 환급금이 굉장히 적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어떻게 가입하셨는지는 천차만별이겠죠. 잘 살펴보시고 지금이라도 이걸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보험도 되고 투자도 되고 연금도 되고 이 모든 걸 다 잘 되기 때문에 노후도 준비된다. 이런 말 자체가 꿈 같은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상품이죠. 그런 이야기고 그런 투자 상품 세상에 없어요. 모든 금융회사는 이익을 내야 되는 회사이고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도 당연히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슬픈 현실이지만 내 투자, 내 노후, 내 연금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 알아서 다 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그런 것 준비해 주거나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남이 준비해 주는 게 아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보험 상품은 거의 최소로만 하고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 상품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쳐다봐봤자 어차피 구조는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수료에 적고 많고 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판매자의 설명만 듣고 가입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